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한기가 없었다. 초봄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겨울 속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윤서정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깨운 사람도 깨워야 할 사람도 없었다. 남편 이상철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따로 방을 쓰고 있었다. 큰아들은 결혼해 서울에 살고 있었고 작은 딸은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이었다. 집은 조용했다. 커피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만이 아침을 알렸다. 서정은 침묵 속에서 머그컵에 뜨거운 물을 따랐다. 컵 안에서 녹아드는 믹스커피 가루가 하얀 물살을 따라 휘몰아쳤다. 커피 향이 퍼지며 부엌이 잠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오래가진 않았다. 이상철은 이미 옷을 차려입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다. 눈이 마주쳐도 피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붙들지도 않았다. 오늘도 회식이에요? 응. 늦을 거야. 더는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돌아오는 건 단답이거나 어깨를 으쓱이는 제스처뿐이었다. 그렇게 이상철은 늘 같은 양복을 입고 같은 향수를 뿌린 채 집을 나섰다. 서정은 그가 떠난 현관문 앞에서 조용히 걸레질을 했다. 이상하게도 그가 지나간 자리에 먼지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살며시 손을 뻗었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서정은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화장을 하지 않은 채로도 얼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어딘가 축 처진 눈꺼풀과 눈 밑에 연한 검은 기운이 며칠 밤을 설쳤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속옷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흰 브래지어만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몇 년째 새로 산 기억이 없었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문득 아주 문득. 그녀는 서랍 가장 밑에 있던 레이스 트리밍이 있는 진주빛 브라를 꺼내 손에 쥐었다. 오랜만에 입어본 그 브라는 약간 타이트했고 거울 속 가슴선은 낯설게 도드라졌다. 순간 어쩐지 바람이 목덜미를 스친 듯 살짝 몸이 떨렸다. 병원에 가야 할 날이었다.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올해는 피곤함이 자주 밀려왔다. 무거운 허리와 저린 다리를 핑계로 예약을 잡았다. 병원 복도는 무기력한 사람들로 가득했다.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수가 적었다. 서정은 문자를 확인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는 조용히 책자를 넘기는 척했다. 윤서정 씨.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서정의 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진료실 문 옆에 선 남자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비뇨기과 과장 백도훈. 순간 심장이 두 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쩌면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고개를 들어 서정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서정은 침을 한번 삼켰다. 그리고 천천히 진료실로 들어섰다. 도훈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분하게 물었다. 앉으시죠.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그 목소리는 서정이 기억하던 그 시절 그대로였다. 무심한 듯 다정한 낮고 건조한 어조. 그냥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보려고요. 서정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치마 자락을 정리하며 다리를 모았다. 도훈은 서류를 넘기며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알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청진기를 꺼내든 그의 손이 떨리는 걸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 손이 살짝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미세한 접촉이었지만 감각은 확실히 남았다. 그녀는 숨을 한 번 쉬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오래됐죠. 우리 서로.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멈추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서정이 조용히 물었다. 시간 괜찮으세요? 커피라도 한 잔.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도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병원 근처 작은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몇 마디 안부 그리고 웃음 없는 웃음. 하지만 두 사람의 눈동자는 손끝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불안하게 움직였다. 그날 밤 서정은 집에 돌아와 새 브래지어를 다시 서랍 안 깊숙이 넣었다.
하지만 그 브라에서 느꼈던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손끝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살짝, 아주 살짝 다시 만져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감각이었다. 늦은 오후 병원을 나서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걷고 있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어색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침묵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해는 이미 건물 사이로 넘어가고 있었고 신호등 불빛이 창백하게 얼굴을 물들였다. 도우는 한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고 서정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움켜쥐고 있었다. 서로의 시선은 맞닿지 않았지만 눈에 띄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다. 근처에 조용한데 아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도운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정했다. 그 말은 단지 차 한 잔 이상의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서정은 그 진위를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기다렸던 말 같았다. 네, 좋아요.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요.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고 창밖 풍경은 흐릿했다. 도우는 주차를 골목 안쪽 간판 없는 모텔 옆에 했다. 차를 세우고도 바로 내리지 않았다. 서정은 말없이 손등을 문지르고 있었다. 미세한 땀, 미세한 망설임. 그런 순간에 도운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 위로 손을 얹었다. 순간 서정의 숨이 멎었다. 그 손이 뜨겁게 느껴졌다. 괜찮지 않으면 지금 말하세요. 그 말엔 배려보다 두려움이 더 짙게 스며 있었다. 하지만 서정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이미 무언가를 결정한 얼굴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차에서 내려 간판이 지워진 듯한 오래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프런트는 무표정한 젊은 남자가 지키고 있었고 도우는 카드키를 받아 방 번호만 작게 중얼거렸다. 방 안은 조명이 어둡고 조용했다. 벽지는 약간 바랜 분홍색이었고 침대 시트는 하얀색이었지만 약간의 주름이 있었다. 에어컨 소리와 냉장고 모터가 가끔씩 울렸다. 도우는 외투를 벗으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서정은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치마 자락이 허벅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지만 그녀는 고치지 않았다. 그 손끝에 도운이 닿았다. 말없이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처음엔 허리였다. 얇은 셔츠 너머로 손이 스쳐갔다. 그녀의 피부는 놀랄 만큼 차가웠고 그 위로 그의 손이 머물렀다. 서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손이 다시 아래로 움직일 때 몸이 아주 조금 그러나 확실하게 떨렸다. 브라우스 단추는 하나씩 마치 예전의 순서를 기억하듯 풀려나갔다. 셔츠가 열릴수록 안에 입은 진주빛 브래지어가 조용히 드러났다. 흰 조명 아래 그 색은 더없이 선명했고 그 실루엣은 나이든 몸 위에서도 여전히 눈을 붙잡았다. 서정의 손이 도운의 손목 위에 살짝 얹혔다. 말리려는 것도 당기려는 것도 아닌 그 터치엔 망설임이 없었다. 그저 지금 이 감각을 잊고 싶지 않아요라는 무언의 신호 같았다. 도운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녀의 셔츠를 벗겼다. 어깨 위로 셔츠가 미끄러져 내려갔고 그녀의 등이 드러났다. 창문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두 사람의 숨결을 흔들었다. 침대 가장자리 그녀는 잠시 멈췄다. 눈을 감은 채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 등을 바라보며 도우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끝이 그녀의 등선을 따라 움직였고 아주 작은 떨림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이 서로의 귀에 닿았다. 이불이 천천히 들썩일 때마다 그 안에 남겨진 온기가 방 안을 덮었다. 그리고 끝없이 느려지는 순간 속에서 잊고 있던 감각 하나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피부 위에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것 같은 따뜻함을 새기고 있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정은 거실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았다. 봄 햇살은 고요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가슴 안은 밤새 잠들지 못한 감정들로 여전히 뒤엉켜 있었다. 몸은 무거웠다. 피곤함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오랜만에 감각을 깨운 육체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진동을 남기고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끝에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그날 밤 모텔 방에서 입었던 셔츠와 브라는 이미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었다. 서정은 섬유 연제를 2번 붓고 뚜껑을 닫은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바라보는 세탁기의 드럼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돌았다. 자꾸만 생각났다. 어깨에 닿던 도운의 숨결, 손끝이 닿던 순간의 가벼운 전율,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있던 그녀를 뒤에서 감싸던 2팔의 온도. 그런 기억들이 낯설지 않은 게 문제였다. 너무 오랜만이었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몸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더 큰 동요로 다가왔다. 그때 거실 문이 열렸다. 이상철이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그는 넥타이를 고르지 못한 듯 손에 2-3개를 들고 있었다. 서정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철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그랬다. 자신의 옷을 입는 손길엔 망설임이 없었고 서정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 이거 괜찮을까? 응, 잘 어울려요. 이상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정은 숨이 가빠졌다. 어젯밤 도운에게 건넸던 눈빛과 손길이 자꾸만 비교되었다. 이상철 앞에서는 조심스럽고 작아지는 자신의 말투가 도운 앞에서는 낮게, 느리게, 다르게 흘렀다. 시간이 흘러 이상철이 집을 나서고 나자 서정은 천천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고 머리를 숙였다. 눈물이 나오는 건 아니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자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비밀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경계선인지 스스로도 판단할 수 없었다. 도운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그 역시 약속했던 대로 별도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서정은 핸드폰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 다시 켰다. 아무 메시지도 없는데도 손은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이름 썩 자가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가 했던 말투, 숨소리, 걸음걸이. 전부 다 어딘가 몸에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분명히 어제와 똑같은 모습인데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다. 피부는 여전히 희고 주름은 전보다 더 깊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그 눈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다시 불러주기를, 다시 만져주기를, 다시 여자로 존재하길. 저녁 무렵 이상철이 퇴근해 돌아왔다. 서정은 늘 하던 대로 밥상을 차렸고 그는 TV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 식탁 위의 침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서정의 속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누구에게 떨렸는지, 그녀의 가슴이 언제 다시 뛰기 시작했는지를. 오늘 피곤해요? 그냥 좀. 말끝을 흐리며 밥숟가락을 내려놓는 이상철의 손등이 문득 도운의 손과 겹쳐졌다. 서정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다. 무게감, 온도, 감정. 너무도 달랐다. 그 작은 차이가 그녀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이미 돌아오지 못할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후 서정은 불을 끄지 않았다. 불빛 아래에서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립스틱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거울 속 입술은 아직 바르지 않은 채였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은 오늘도 날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이상철에게 한 것도 도운에게 한 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일지도 몰랐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이해도 사과도 허락도 아니었다. 그저 다시 만져지는 감각.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 작고 뜨거운 증명이 전부였다. 목요일 오후 윤서정은 거울 앞에서 서 있었다. 옷장문을 열어놓은 채 한참을 서 있었지만 아직 손끝은 어느 옷도 짚지 못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무채색 재킷을 꺼내려다 말고 손을 내렸다. 대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진한 자줏빛 니트를 꺼내들었다. 팔소매를 천천히 끼우며 거울을 보았다. 니트는 그녀의 피부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선명했지만 그 선명함이 오히려 가슴 언저리를 따뜻하게 데우는 느낌이었다. 속옷도 달랐다.
흰면 브래지어 대신 레이스가 섬세하게 짜여진 진주빛을 골랐다. 팬티는 은은한 골드 컬러로 맞췄다. 입는 내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오래 묻혀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예고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지 않았다. 대신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바르지 않아도 색이 도는 입술은 처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준비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감정은 서정을 긴장시키면서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만들었다. 택시는 병원 근처 좁은 골목 앞에서 멈췄다. 도우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오늘은 병원 가운도 회색 셔츠도 아니었다. 차분한 네이비 코트를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빛만으로 서로를 인식했지만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다. 도우는 작게 인사했다. 춥지 않았어요? 조금 그런데 괜찮아요. 그 짧은 대화 뒤 둘은 말없이 모텔 쪽으로 걸었다. 이번에도 간판 없는 오래된 건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은 익숙했다. 서정은 그 익숙함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곳은 누구도 그녀를 요구하지 않았던 시간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장소였다. 방은 지난번보다 넓었다. 하얀 벽지에 베이지색 커튼, 조용한 히터 바람이 일정하게 흘렀다. 서정은 들어서자마자 조용히 코트를 벗었다. 그 아래 진주빛 브래지어 끈이 어깨 위로 얇게 드러났다. 도우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자신의 코트를 벗고 소파에 걸쳤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녀 앞에 섰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먼저 움직인 건 서정이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도운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말없이 천천히. 그 움직임은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도운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오늘은 천천히 하죠. 그 말은 육체의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 감정의 속도, 마음의 깊이를 말하고 있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침대 옆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날의 움직임은 다르다. 성급하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어깨에 입술이 닿았을 때 서정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도운의 손은 그녀의 등을 따라 내려가며 한 겹 한 겹 피부 위에 감각을 새기고 있었다. 브래지어 후크가 풀리는 순간 침대 위에는 조용한 소리만이 남았다. 히터 바람과 이불의 마찰, 가끔씩 섞이는 숨소리. 몸은 조용히 가까워졌고 숨결은 서로를 감쌌다. 그 안에서 서정은 처음으로 눈을 떴다. 눈앞에는 도운의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은 익숙했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순간을 잊지 말아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그 말 뒤에 무언가 설명하지 못할 결핍이 있었다.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감정과 체온이 함께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천천히 잠에 들었다. 서로 등을 돌리지 않고 정면으로 아는 채. 불 꺼진 방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두 사람의 체온뿐이었다. 그 체온은 처음 만졌던 것보다 더 부드럽고 더 무거웠으며 무엇보다 더 지워지지 않을 감각이었다.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왔다. 윤서정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눈이 떠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빛이 아니라 몸 안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잔열이 그녀를 흔들어 깨운 것이다. 도운의 손이 닿았던 허리, 그 손을 따라 내려갔던 움직임, 그 모든 감각이 피부에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득 시계에 눈이 가자 그 감각은 급히 눌러야 할 죄책감처럼 변했다. 집안의 다른 방에서는 이상철의 알람 소리가 작게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독 날카롭게 들렸다. 서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머리를 묶고 주방으로 향했다. 전기포트를 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상철은 늘 하던 대로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계란 후라이 있어요? 라는 짧은 질문에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노른자 안 깨졌어요. 두 사람 사이엔 그 외에 다른 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서도 서정은 스스로의 이중성을 느꼈다. 며칠 전 도훈의 품에 안긴 채 숨을 고르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엔 너무도 큰 간극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간극은 서서히 서정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이상철은 식탁에 앉아 뉴스를 틀었다. TV 화면에선 모르는 사람들의 스캔들과 정치 뉴스가 흘러나왔고 서정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에 숟가락을 담갔다. 그러나 식탁 위 노른자의 노란색이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선명함은 어딘가 익숙했고 동시에 불편했다. 그녀는 결국 밥을 다 먹지 못하고 일어났다. 그날 오후 서정은 거실 창문을 닦았다. 청소기를 돌린 후 구석에 모인 먼지를 수건으로 닦아내며 자꾸만 도훈의 병원 진료실이 떠올랐다. 하얀 가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의 뒷모습. 그리고 침묵 속에서 흘러나오던 낮은 숨소리. 그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다. 핸드폰은 하루 종일 조용했다. 도훈과의 약속은 연락하지 않기였지만 서정은 기다렸다. 오후 3시, 5시, 6시. 그의 이름은 뜨지 않았지만 그 공백은 너무도 명확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든 채 거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순간 아주 짧은 졸음 속에서 그의 손이 다시 목덜미에 닿는 꿈을 꾸었다. 깨고 나서도 그 느낌은 생생했다. 다음 날 토요일. 이상철은 예정에 없던 회식을 간다고 말했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반응했다. 그가 집을 나선 뒤 창문 너머로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이상철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정은 그가 오늘은 정말 회식에 가는 걸까라는 의심을 처음으로 품었다. 도훈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서정은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뇨기과 진료 스케줄을 확인했다. 도훈의 이름이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 걸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꼈다. 나는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씩 멍든 듯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서정은 세탁기에 돌렸던 옷을 개다가 무심코 진주빛 브래지어를 손에 들었다. 손끝에서 그 촉감이 전해지는 순간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가슴 한복판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그 브래지어는 그녀가 다시 여자였던 순간의 유일한 증거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지금 너무 멀리 있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브래지어를 다시 서랍 속에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지만 방 안에 무겁게 남았다. 어디로도 도망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다음 목요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요일 오전 윤서정은 세탁기를 돌리던 중 문득 멈춰섰다. 바구니 안에 있던 셔츠 소매 끝에 자신의 립스틱 자국이 옅게 번져 있었다. 입었던 기억이 없는 셔츠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셔츠는 이상철의 것이었고 서정은 그가 언제 입었는지도 몰랐다. 자국은 오래된 흔적 같았지만 그녀가 쓴 색과 비슷했다. 순간 가슴 한복판이 조용히 식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셔츠를 들고 빛 쪽으로 돌려보았다.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 속에서 더 큰 의심이 피어났다. 자신이 감추고 있던 욕망이 남편의 옷에서 역류하고 있다는 감각. 그 가능성만으로도 속이 조용히 일렁거렸다. 한편 도훈은 병원 진료 후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데스크 위엔 환자 기록들과 함께 어젯밤 서정에게서 받은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종이엔 아무런 말도 없었지만 도훈은 그것을 자꾸만 만지작거렸다. 손끝에 남은 그녀의 향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안에 진이가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오랜만에 근처 왔어. 잠깐 들렀지 뭐. 그녀는 평소보다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평온하지 않았다. 책상 위를 흘끗 보며 자연스럽게 쪽지를 손가락 끝으로 밀었다. 도훈은 조용히 손을 뻗어 그것을 다시 치웠다. 서류 밑에 넣는 그 손동작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명백한 숨김의 동작이었다. 진이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당신 요즘 병원에 오래 남네. 바빠?
응. 그런 편이야. 얼굴이 좀 달라졌네. 그래?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문득 물었다. 윤서정, 그 이름 나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 어디였더라? 도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진이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책상 표면을 두드렸다. 당신 가운 오늘은 안 입었네. 다 벗었어. 진료 끝났으니까. 벗었구나. 다. 그 말의 끝엔 여운이 남았다. 그 여운은 방 안을 무겁게 감쌌고 도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입은 셔츠 냄새가 달라졌다는 거 아마 당신은 모를 거야. 그 말은 인사도 화도 아닌 은밀한 확인이었다. 그리고 그 확인은 모든 말을 삼켜버리는 강도였다. 진이는 그렇게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다. 그 시각 서정은 베란다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현관문 앞 신발장에 남편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구두는 어제보다 훨씬 말끔하게 닦여 있었고 구두 양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그 냄새는 익숙하면서도 이상했다. 그녀는 그 냄새를 어디서 맡아봤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단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기척이 그 안에 섞여 있는 듯한 불쾌함만이 남았다. 그리고 문득 이상철의 핸드폰 화면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깜빡거렸다. 알림창엔 미지정 번호 이미지 수신 완료라는 문구가 떴고 바로 사라졌다. 서정은 손을 뻗지 않았다. 그 대신 뒷걸음질을 쳐서 조용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온몸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무엇도 확인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혼자만의 죄가 아니었다. 자신의 비밀은 누군가에게 감지되고 있었고 그 사람 역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음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봄이 되려는 길목 비가 내렸다. 길은 축축했고 하늘은 낮았다. 윤서정은 우산을 들고 골목을 따라 걷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이었다. 오늘따라 바람이 목덜미를 차게 스쳤다. 속옷은 가볍고 얇았지만 옷기단으로 들어온 바람은 그녀의 피부를 지나 마음까지 훅고 지나갔다. 도훈과의 약속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건물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늘 가던 간판 없는 모텔.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건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그곳은 어떤 위안처럼 혹은 벌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서정은 코너를 돌아서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한 사람은 익숙한 걸음걸이였다. 한 사람은 더 익숙한 얼굴이었다. 백도훈, 강진희. 그들은 우산을 함께 쓰고 있었다. 말없이 걸어오고 있었지만 멈춰섰다. 서정도 멈췄다. 네 걸음이 정지된 채 세 명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다. 그 순간 서정의 귓가에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자 건물 입구 쪽에서 이상철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양복 재킷 위엔 빗방울이 묻어 있었고 그의 손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셔츠 자락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서정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은 멈췄다.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훈도 진이도 이상철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 모두 서로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느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있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도훈이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그 시선은 서정의 손등으로 향했다. 그곳엔 어젯밤 문지르다 남은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진이는 그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엔 따뜻함도 슬픔도 없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가장 먼저 말을 꺼낸 건 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평온했다.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명확히 향하지 않았다. 도훈일 수도 서정일 수도 어쩌면 자신에게 던진 말일 수도 있었다. 이상철은 말없이 서정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정확했다.
도훈과의 간격을 조심스럽게 비껴가듯 지나갔다. 그는 서정 앞에 서서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들어가요. 우산 없어 보이네. 그는 자신의 우산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 우산은 진이와 도훈이 함께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브랜드였다. 같은 크기, 같은 색, 그리고 같은 흔적. 서정은 그 우산을 받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 순간 비가 조금 더 굵어졌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네 사람의 발밑을 적시며 침묵 속에 남아있던 감정을 증폭시켰다. 비를 맞은 머리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말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걸 그 자리에 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날 밤 서정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도 않았고 음악도 틀지 않았다.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그대로 내려놓았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안기고 싶다고 말할 수 없는 순간에 와 있었다. 아무 일도 없던 아침처럼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다. 윤서정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주전자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며 그녀의 뺨을 스치고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주말이었다. 이상철은 아침 내내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안은 조용했고 창문을 여니 미세먼지가 많다는 알람이 휴대폰 화면에 떴다. 서정은 알람을 끄고 창문을 닫았다. 무언가를 환기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어떤 공기든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식탁 위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입술에 닿은 머그잔은 따뜻했지만 입술은 그 온기를 오래 기억하지 못했다. 커피 향도 깊지 않았고 혀끝에서 퍼지던 단맛은 금방 사라졌다.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다 다시 놓았다.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서정 역시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서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 약속이 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드물게 외출 준비를 했다.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고 목도리를 둘렀다. 거울 앞에서 서서 머리를 빗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립스틱을 꺼냈다. 진주빛 케이스. 입술에 살짝 바르고 한번 문질렀다. 그 색은 붉지도 않았고 눈에 띄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정은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비는 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병원 근처 골목으로 걸어갔다. 누구를 만나려는 것도 누구를 확인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나갔던 길 위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모텔 앞을 지나며 그녀는 잠시 멈췄다. 간판 없는 벽, 닫힌 창, 그곳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안고 있던 팔의 감각, 어깨에 머물던 숨결, 그리고 자신이 잠시라도 살아있었다는 착각이 여전히 이 길 어디쯤에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돌아서려던 그 순간 병원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백도훈이었다. 그는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서정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도훈도 그녀를 본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마주치지도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같은 거리를 지나쳤다. 바람이 불었다. 목도리 끝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서정은 입술을 다물었다. 이제 불러야 할 이름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다시 섰다. 립스틱은 이미 옅게 지워져 있었다. 서정은 물을 묻힌 화장솜으로 입술을 닦았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을 조용히 닫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서정은 팔을 뻗어 이불을 당겼다.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 온도는 미약했지만 어딘가에서 그 사람이 남긴 체온이 희미하게 따라왔다. 서정은 눈을 감았다. 자신의 손등 위로 그날의 감각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더는 기다리지 않았다. 더는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손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작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